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사 DK입니다. 여러분 웨어러블 디바이스 많이 사용하십니까? 뭐 애플워치, 삼성 기어, 핏빗, 뭐 페블 이런 제품들 많이들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애플워치 1세대를 사용을 잘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핏빗,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지만 뭐 나이키 제품도 썼었고, 미밴드 2 굉장히 오래 잘 썼고요. 그리고 나서는 한동안 웨어러블을 전혀 사용하지 않다가 최근에 어메이즈핏 빕이라는 제품을 샀습니다. 이름이 좀 처음에는 좀 헷갈렸는데 어메이즈핏 빕, 아직도 입에 안 붙어요. 두 가지 색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본으로는 블랙하고 제가 산 요 그레이 색상이 있는데, 그레이라고 치기에는 거의 화이트에 가까운 떼탄 화이트. 근데 저는 이 색깔이 마음에 들어요. 검은색은 너무 옛날 그 카시오 전자시계 보는 그런 기분이 좀 있어서, 지금 저는 이걸 받아서 사용한 지 한 열흘 정도가 됐고요. 열흘 정도 사용해 본 결과로는 아주 가격 대비 만족하고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써보니까요,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에 이 스마트워치류는 더 이상 새로운 제품이 왜 안 나오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요즘 저렴한 가격에 광고도 많이 뜨고 해가지고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어떤 제품인지 대략적으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가까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냥 흔한 전자시계 같이 생겼습니다. 아마 이게 제가 검정색을 샀다면 조금 더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 사실 그냥 무난하게 검정색 살까 하다가요, 그냥 검정색 사면 영락 없는 카시오 전자시계로 오인될 것 같아서 그냥 회색을 사봤습니다. 회색은 그렇게 진하지 않은 되게 밝은 회색이고요. 굉장히 디스플레이가 보시면 알겠지만 뭐 고해상도의 좋은 디스플레이는 아니고 저해상도의 저전력 디스플레이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저전력 디스플레이가 결코 나쁘지가 않은 게, 이렇게 평상시에 그냥 저전력 상태에서 보셔도 그냥 전자시계 보시는 것 정도의 밝기는 나오고요. 그리고 불이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잘 보입니다. 예전에 제가 애플워치 1세대를 썼을 때 제일 애로점이 뭐였었냐면, 야외 태양광 아래에서 화면이 진짜 잘 안 보인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뭐 해상도나 이런 면에서는 좀 좋지는 않지만 잘 보이냐 안 보이냐의 문제는 굉장히 잘 보인다. 기능은 굉장히 심플해요. 요거는 이렇게 옆에 눌러주면 뭐 불 켜주는 역할, 아니면 메뉴에서 뭐 메뉴 캔슬 뭐 이런 정도 기능으로 쓰고 있고요. 이렇게 화면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뭐 옆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위아래로 움직여서 원하는 화면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다른 스마트워치를 써보셨다면 제 설명이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혹시나 다른 스마트워치 안 써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스마트워치 기능은 정말 거기서 거깁니다. 뭐 애플워치가 됐든 뭐 어메이즈 핏빗이 됐든 뭐 미밴드가 됐든 정말 그 기능상의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물론 애플워치 같은 게 뭐 앱도 설치할 수 있고 더 기능이 더 많기는 하죠. 근데 실제로 애플워치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애플워치 쓰시면 앱 뭐 많이 깔아 쓰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애플워치용 막 게임도 깔아보고 뭐 그걸로 막 온갖 거 다 해보려고 했다가 금방 시들해지더라고요. 그 화면이 작은 문제도 있고, 워치 자체에 그렇게 CPU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뭔가 앱을 돌린다던가 하는 게 막 대단한 기능을 해주지는 않아요. 대체로 그래서 스마트워치 쓰시는 분들은 무슨 기능을 주로 쓰시냐면, 핸드폰 뭐 문자, 알림 뭐 이런 거를 핸드폰 보지 않고 대신 확인하는 용도, 건강을 체크하는 헬스 기능, 그 정도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뭐 통화 기능 같은 경우는 애플워치로 저도 처음에 신기해가지고 애플워치로 통화를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애플워치로 통화를 하게 되면은 와치에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와치에다 대고 이제 스피커폰처럼 통화를 하는데요. 와치에다가 막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은 정말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볼 뿐더러 통화 내용이 밖으로 다 들립니다. 굉장히 이건 무슨 그 어린 시절에 전격 제트 작전 이런 거 할 때 생각나고요. 뭐야 그게? 너무 옛날 얘기인가? 죄송합니다. 회장님 전격 제트 작전 모르시나? 몰라, 처음 들었어. 전격 제트 작전 모르나요? 이럴 수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식의 코난이라고 해, 코난. 정정하겠습니다. 예, 코난 같은 코난 같은 그런 마치 만화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막 운전하다가 전화 받거나 아주 급한 상황이 아니면 그 와치 자체로 통화를 하는 거는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1세대를 써서 그런데 요즘 3세대 이제 LTE 버전까지 나온 상황에는 와치가 독립적으로 이제 통화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가치가 있어질 수는 있는데, 예전에는 어차피 폰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큰 가치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통화 기능은 그냥 주머니에서 핸드폰 꺼내가지고 받고 말지, 이게 워키토키처럼 여기다 대고 말하는 게 그렇게 큰 가치를 갖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통화 기능을 제외하고 특별히 뭐 전용 앱 같은 걸 까는 걸 제외한다면 나머지 모든 스마트워치는 정말 거기서 거깁니다. 헬스 기능하고 문자 확인 기능, 알림 확인 기능 정도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요 어메이즈핏 빕의 중요한 컨셉은 뭐냐면 아끼자예요. 돈도 아끼고 에너지도 아끼고 뭐든지 다 아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전력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뭐 애플워치나 이런 것들은 하루에 한 번은 충전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받아가지고 지금 한 열흘 정도를 썼는데도 배터리가 아직도 한참 남아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그 미밴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애용했던 이유가 한 달에 한 번만 충전을 하면 된다는 점이었었어요. 여러분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경우 여러분 이제 뭐 수면 체크라던가 24시간 차고 있어야 의미가 있는 기능들이 많은데요. 그러자면은 이게 하루에 한 번씩 빼가지고 충전을 해야 되면 그런 기능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전에 빼가지고 충전을 해버리면 저의 그 수면 체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45일 간다고 하면 45일 동안 제가 그냥 계속 차고 뭐 샤워할 때든 뭐 활동을 할 때든 뭐 잠을 잘 때든 움직일 때든 뭐 모든 경우에 계속 차고 있어서 24시간 저를 계속 모니터링 해주는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미밴드 2 같은 경우는 그 건강 체크 기능 때문에 계속 차고 아주 애용했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제가 애플워치 쓰면서 정말 고맙게 생각했던 기능이 뭐냐면 문자 확인하고 알림 확인하는 기능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애플워치는 심지어 간단한 답장도 보낼 수 있었어요. 미리 프리셋에 저장을 해놓으면 잠시 후 전화드리겠습니다 같은 간단한 답변은 바로바로 쉽게 보낼 수 있었고 해가지고 제가 핸드폰 보는 빈도를 굉장히 낮춰줬었습니다. 여러분 그 핸드폰 갖고 다니시다가 뭐 수시로 뭐 시간을 본다던가 문자 온 게 없나 뭐 메일 온 게 없나 이렇게 한 번씩 화면을 켜보시는 분들 많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업무상 그런 확인들을 바로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는 계속 핸드폰을 수시로 꺼내가지고 제가 문자 놓친 거 없나 확인하고 계속 그랬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문자 확인하려고 켰다가 문자만 확인합니까? 문자 확인했다가 페이스북에 뭐 알림이 왔네? 인스타에 뭐 알림이 왔네? 하고 좀 더 보게 되고 자꾸 스마트폰에 시선을 많이 뺏기게 되죠. 근데 제가 그 애플워치를 쓰면서부터는 그 핸드폰을 아예 책상에 놓고 안 보고 지내는 시간이 꽤 길어졌어요. 정말 그거 고맙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미밴드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뭐 풀지도 않고 건강 체크 기능 참 좋았지만 문자 확인 같은 게 불가능하니까 결국은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시 애플워치로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제가 핸드폰을 갤럭시로 바꾸는 바람에. 그래서 한동안 아예 스마트워치에 아예 관심을 끊고 살다가 이 어메이즈 핏빗이 한 60불 정도의 가격에 그런 문자 확인이라던가 모든 기능을 다 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써보게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써보니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종류의 제품을 전혀 안 써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그 건강 체크는 뭘 대체 체크해주나 보여드리자면 자, 이게 미핏이라는 샤오미에서 나온 이 건강관리 앱입니다. 어메이즈 핏빗 같은 경우는 미핏과 연동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돼 있는데요. 대부분의 건강관리 앱이 기능은 비슷비슷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몇 걸음 걸었냐, 만보계 기능이 있고, 그리고 수면 체크 기능이 있고, 심박수 체크 기능이 있고, 그리고 이 체중 체크 기능이 있는데 체중 체크 기능은 얘가 체중을 체크해 주는 건 아니고요. 샤오미 같은 경우는 샤오미 체중계가 또 있어가지고 샤오미 체중계에서 체중을 재면 블루투스로 데이터 전송을 해줍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샤오미 체중계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이 걸음 체크 기능은 이렇게 몇 걸음 걸었나,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어떻게 걸었나, 몇 분을 걸었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일일 평균은 뭐 얼마를 걸었나. 제가 좀 적게 걷죠? 예. 저는 좀 차를 타거나 아니면 집 밖을 잘 안 나가는 성격이라서 어저께는 좀 많이 걸었네요. 8,244걸음 걸었네. 하루에 만보도 걷지 않는군요. 아무튼 걸음 체크 기능이 있고, 그리고 수면 체크 기능을 보시면요, 저는 이 샤오미 미핏에서는 그 수면 체크 기능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수면 체크 기능 들어가 보면 깊은 수면은 얼마나 잤냐, 얕은 수면은 얼마나 잤냐, 뭐 총 시간은 어떻고, 뭐 너무 늦게 잠드셨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깊은 수면 시간이 짧습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압박을 가하지 마십시오, 이런 경고를 친절하게 띄워주는군요. 그리고 심박수 같은 경우도 특이점이 발생하면은 뭐 이렇게 뭐 기록을 남겨줘요. 심박수가 어느 순간 갑자기 빨라졌었다든가 이런 기록들을 남겨줘서 여러분 저같이 건강 염려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앱이 되겠습니다. 이 앱은요, 건강 앱은 뭐 애플 헬스 앱도 그렇고 뭐 예전에 핏빗 앱도 그렇고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인터페이스도 크게 다르지 않고 여러분 다른 제품 쓰셔도 거의 비슷한 느낌일 겁니다. 그래서 건강 체크 기능은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품별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전에 썼던 제품들 중에 몇 가지는 이제 심박 체크가 안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 나오는 것들은 심박 체크는 다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스마트워치들은 전부 다 여기다 이제 센서 데이터를 저장을 했다가 결국 그거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그 폰에 데이터를 전송해서 폰 앱에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폰하고 연동은 필수라는 점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 체크 기능은 정말 제품마다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비교할 거리는 별로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문자 확인 기능 같은 거 한번 보실까요? 그거는 좀 가까이 보여드려야 되겠네. 자, 이렇게 시계의 첫 화면에서 위로 올리게 되면은 알림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재팬 엔조이 문자가 왔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알림 확인을 하고
왼쪽으로 밀면 딜리트가 뜹니다. 이 상태에서 터치 누르면 지우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위로 올리게 되면은 알림을 읽으실 수 있고, 아니어도 뭐 알림이 처음 오는 순간에는 자동으로 화면에 뜨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화면 리프레시 레이트가 좀 낮은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화면을 제가 움직일 때 지금 현재 제가 카메라를 60프레임으로 찍고 있는데요. 화면이 이렇게 스크롤할 때 두두두 끊기는 게 좀 느껴지시죠? 제가 이 제품이 뭐든지 아낀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에너지를 아끼고 자원을 최대한 아껴야 되기 때문에 이 화면의 움직임이 그렇게 부드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뭐 계속 쓰시는데 뭐 그렇게 큰 단점으로 느껴지진 않고요. 그리고 와치 페이스 상에서 왼쪽으로 한번 미시면 스테이터스는 현재 얼마나 걸었나, 심박수는 요 화면으로 넘어온 다음에 좀 일정 시간 기다려야 심박수 체크가 뜨고요. 뭐 몇 칼로리 소모했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액티비티는 이제 운동 같은 거 할 때 체크하는 기능이고, 날씨, 알람 기능, 그리고 타이머 기능, 컴파스는 이제 나침반 기능, 세팅은 여기서 자체에서 뭐 여러 가지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화면에서 그냥 오른쪽으로 한번 밀면 디폴트는 이제 날씨를 보게 돼 있어요. 뭐 지금 31도, 오늘 진짜 덥죠. 조작은 이게 답니다. 아주 간단해요. 좀 애플워치랑 자꾸 비교를 하게 돼서 그렇긴 한데,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자가 왔을 때 문자에 대한 답을 보내거나 문자가 좀 더 해상도가 좋기 때문에 글자가 더 많이 보이고 이런 장점은 있었습니다. 얘는 일단 해상도가 낮고 뭐 그런 답신을 보내거나 하는 기능들은 없어요. 그 점이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가격이 거의 뭐 한 10배 차이 나기 때문에 이 정도 아쉬움은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사용자 취향마다 좀 다르기는 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알림 확인까지만 돼도 그냥 무난하게 쓸만했습니다. 그리고 와치 페이스를 뭐 본인이 직접 만들거나 다운받아 가지고 적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세팅에 가서 와치 페이스 보시면 뭐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여러 가지로 뭐 디폴트로 들어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것들 외에도 더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본인의 와치 페이스를 만들어서 쓰실 수도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저는 거기까지는 안 해봤고요. 다운받는 것까지는 뭐 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 사실 때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제 것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전부 메뉴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한글화 시키신 분들이 있어요. 네이버 카페, 그 샤오미 네이버 카페에 가보시면 한글화 파일들이 올라와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글화 메뉴를 적용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다시 영어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샤오미 한국 공식 수입처에서 수입을 하는 제품들은 한글화 메뉴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해봤고요. 저같이 이렇게 직구를 해가지고 사신 분들은 계속 영어 메뉴로 돌아가요. 근데 저는 어떻게 쓰시기를 권해드리고 싶냐면, 영어 메뉴 같은 경우는 뭐 영어가 대단히 어려운 영어가 아니고, 그리고 사실 평상시에 쓰는 기능들은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굳이 뭐 영어의 장벽을 느끼거나 그러시진 않으시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 제품을 사시게 되면은 메뉴가 전부 영어로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글이 안 나와요. 한글 폰트가 설치가 안 돼 있는 채로 오기 때문에 한글 폰트를 설치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한글 폰트를 넣는 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가젯 브릿지라는 앱을 다운받으셔가지고 거기다가 한글 폰트를 넣어주면 되는데, 그 넣어준 한글 폰트는 업데이트를 아무리 해도 계속 적용이 돼 있습니다. 한글 폰트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한글이 다 깨져서 나오다가 이 한글 폰트를 넣어준 이후부터는 문자에 있는 한글이나 이런 것도 잘 읽히니까 그 한글 폰트를 넣어주는 작업은 처음에 사셔가지고 한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메뉴를 쓰는 거는 감수하더라도 한글 폰트를 읽기는 해야죠. 그렇게 한글 폰트 한번 넣어준 다음에는요, 영어 메뉴 쓰는 것만 감수하시면 굳이 국내 정식 수입을 꼭 사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정리하자면 요 어메이즈 핏빗이 뭐 스마트워치 중에 막 상위권의 기능이 있거나 아니면 막 엄청 고급스러운 뭐 그런 제품은 아니긴 하지만, 일단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요. 6만 원대라는 가격이 진짜 너무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너지 절약도 너무 훌륭해요. 뭐 45일씩 쓸 수 있는 요 에너지 절약 부분도 너무 훌륭하고 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성비로는 가장 추천할 만한 스마트워치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물론 뭐 부가적인 기능들, 뭐 삼성 기어 같은 거 막 사진 촬영도 되고, 또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뭐 시리도 불러지고 뭐 음성도 다 되고 뭐 다 좋지요. 근데 이 부분은 스마트워치 오래 써보신 분들은 굉장히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스마트워치 쓰다 보면 정말 한정된 기능만 계속 쓰게 되더라 하는 부분은 굉장히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꼭 필요한 기능들만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이 어메이즈 핏빗이 뭐 저렴하고 할 일 다 하는 스마트워치라고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제품이 막 6만 원대 나오고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 뭐 스마트워치를 만들 뭐 의욕 자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런 IT 계통 신제품들 출시되는 거 보면 스마트워치 신제품은 거의 보기가 드물어요. 이제 웨어러블에서 이제 스마트워치는 뭐 이 이상의 더 이상 뭐 갈 길을 못 찾는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제 와치가 아니라 뭐 다른 종류의 웨어러블이 또 유행을 하겠죠. 오늘은 그래서 스마트워치 중에 가성비의 끝판왕 어메이지핏 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도 유용해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자세한 내용이나 더 긴 얘기는 저희 네이버 카페 프로세DK 네이버 카페에서 나누도록 해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세DK였습니다. 감사합니다.